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C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카테고리, 컨셉, 컨텐츠, 채널인데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와 컨셉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양한 채널로 소통해야 하죠. 이 4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퍼스널 브랜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중요한 가장 앞부분이죠. 나만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브랜딩 전략에 입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최고가 되거나 최초가 되거나 유일해지거나 입니다. 아 뭐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긴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 최초, 유일해지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개씩 살펴볼게요. 최고인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1등만 기억을 합니다. 전국에서 1등 하기는 힘든데 서울시 중에서도 마포구, 연남동 혹은 우리 학교, 우리 반에서 1등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쪼개서 좁히고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보입니다. 저는 마케터로 일을 시작을 했지만 마케팅으로 1등을 할 자신은 없었어요.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개인의 시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기업의 경우 내가 최고라고 증명할 만한 지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를 보면 전년도 매출 기준 우리가 시장 1위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누적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는 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나 제가 최고예요, 1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1등이다 라는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브랜딩을 하시고요. 약간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최초나 유일의 카테고리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초가 되라입니다. 사람들이 원조 맛집을 찾는 이유, 바로 최초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초의 영역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키워드는 제가 최초가 아니었어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 소수지만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일까를 계속 찾았습니다. 2010년 초반에는 보통 책 쓰기 혹은 오프라인에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론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블로그랑 페이스북을 베이스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책을 쓰지 않아도 온라인에 컨텐츠만 잘 쌓아도 누구나 브랜딩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내가 처음으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드림 브랜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최초가 된 거죠. 네, 시간이 흘러 퍼스널 브랜딩이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조금 인정해주는 이유는 제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야가 남들이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망설여져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사고를 전환해 보세요. 내가 최초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빨리 시작해서 내가 시장을 확보해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브랜딩을 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서 또 포인트,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럴 때에는 인식상의 최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라이트 형제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 브랜딩에서는 인식상의 최초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야를 온라인상에서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콘텐츠로 만든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면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고 빠르게 뛰어드시면 됩니다. 유일한 브랜드가 되세요. 이미 우리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유일함을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브랜딩의 핵심은 인식이죠.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좋은 것은 바로 유니크한 나만의 닉네임이나 활동명을 짓는 겁니다. 이 검색을 했을 때 나만 딱 등장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퍼스널 브랜드 디렉터라는 이름을 지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가 보편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네이밍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직업명으로 오해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네이밍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퍼스널 브랜더라고 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나 유일함을 추구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이 나를 따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유니크한 네이밍을 지으시고 그것을 상표 등록까지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저도 퍼스널 브랜더를 상표 등록을 하려고 알아봤었는데요. 이게 퍼스널과 브랜더라는 단어 자체가 둘 다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라서 등록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 머릿속에 퍼스널 브랜더는 김인숙이야 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핵심은 유일하다라고 우기기보다 내가 끊임없이 나만의 고유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시장이건 후발주자들은 생기기 마련이고 선발주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따라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수록 선두에 있는 사람은 후발주자들을 의식하기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고, 최초, 유일할 수 있는 나만의 분야가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